안녕하세요. 최근에 포뮬러1 더 무비가 개봉하면서 포뮬러1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직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싱가포르 직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중국 직관 가이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23년도에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달라진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관이니까 당연히 경비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싱가포르 경비는 솔직히 말해서 예매 시점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다라고 일반화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들었던 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이따 드릴 거지만 이제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티켓 종류, 좌석은, 숙소는 어디에 예매하면 좋은지, 가기 전에 뭘 준비를 해가면 좋은지, 뭘 가져가면 안 되는지, 가서 어디를 가보면 좋은지 가시는 분들을 위한 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티켓 오픈은 언젠가요? 싱가포르 그랑프리 끝나자마자 바로. 싱가포르 그랑프리 얼리버드는 보통 그 해외 그랑프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예매를 하면 할수록 가장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티켓 예매처. 싱가포르 그랑프리 티켓 예매처는 F1 공식 홈페이지, 싱가포르 그랑프리 공식 홈페이지, 국내 공식 판매처인 마이리얼트립,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F1 공식 홈페이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싱가포르 그랑프리 공식 홈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티켓 종류, 금액, 맵, 공연 라인업까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사이트입니다. 결제하는 방식도 중국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서 전혀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국내 공식 판매처인 마이리얼트립에서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두 사이트 모두 가격 차이가 엄청 유의미할 정도로 편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좌석 지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마이리얼트립 같은 경우는 좌석 배정이 랜덤으로 되고요.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관람을 할지 그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역을 정해서 예매를 하면은 좌석 번호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했었습니다. 티켓이 다 품절되는 속도는 공식 홈페이지가 좀 더 빨랐던 것 같고요.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서 티켓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렇게 잘 예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티켓의 종류, 패덕을 가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너무 넘사로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를 구매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크게 알아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티켓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티켓은 1일권, 3일권 예매가 가능하고요. 한 가지 꼭 알고 고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열리는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은 존 1에서 존 4까지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티켓별로 입장 가능한 구역이 달라요. 어떤 티켓은 존 4만 입장이 가능한 티켓이 있고, 어떤 티켓은 1부터 4까지 다 가능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드라이버들을 보고 싶어요. 그 드라이버들을 만나는 팬미팅, 존 1, 2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내가 이날 입장 가능한 티켓이 존 4 입장 티켓이에요. 그러면 내가 1, 2에 가서 이 드라이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사 이벤트들도 다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존 1, 2에 입장 가능한 티켓에서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면은 그냥 가장 저렴하게 존 4에만 입장이 가능한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 구매 가능한 티켓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워크어바웃, 그랜드 스탠드, 2가지를 골고루 체험 가능한 콤비네이션 패키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워크어바웃 같은 경우는 별달리 정해진 지정석, 지정 좌석 없이 말 그대로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워크어바웃이 볼 수 있는 뷰잉 플랫폼이 서킷 구간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자유롭게 보면 되는,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어바웃 티켓이 가장 저렴하고요. 나는 가성비로 가가지고 내 몸을 불살라서 보고 오겠다, 워크어바웃으로 가시면 됩니다. 워크어바웃 티켓은 프리미어 워크어바웃이랑 존 4 워크어바웃 티켓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리미어 워크어바웃은 존 1부터 4까지 전 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티켓이고, 존 4 워크어바웃은 딱 그 존 4 구역에 있는 구간만 볼 수 있는 워크어바웃 티켓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력을 강조를 했던 이유는 가면 정말 덥거든요.
그리고 워크어바웃 내에서도 피트 쪽 인기가 많은 데는 당연히 사람들이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두고 있겠죠. 그래서 막 양산 펴고 거기서 쭉 자리 잡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자리를 선점하고 엉덩이를 좀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위에서 다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막 쾌적한 관람 환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열정으로, 낭만으로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감당을 하고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나는 예산 여유가 되고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 싶다.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정해진 좌석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볼래. 그랜드 스탠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랜드 스탠드는 지정 좌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랜드 스탠드, 지정 좌석에서 보는 거고요. 그랜드 스탠드 안에서 그 구역별로 코너 구간, 피트 앞,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킷 구간, 뷰별로 티켓이 쭈루루루루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별로 옵션이 되게 많다 보니까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어디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피트 앞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수들도 볼 수 있고 그 나이트 레이스의 열기와 그 모든 걸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피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레이스가 끝나면 거기를 다 열어줘요. 트랙을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뛰어나가면은 포디움 앞에서 시상식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피트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가지다 보니까 주요 랜드마크들이나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 명소들을 끼고 도는 구간의 좌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트 그랜드 스탠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나는 경기도 좋지만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장점, 완전히 도시의 축제 분위기, 공연도 많고 지드래곤이랑 엘튼 존도 오고 이런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을 즐기고 싶어. 이 공연도 난 놓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파당 그랜드 스탠드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파당은 이렇게 직선 구간을 볼 수 있고요. 이 바로 뒤에서는 막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타임테이블대로 오는 가수들도 되게 많아서 내가 레이스를 보다가 내려가서 공연도 보다가 이렇게 맥주 한 잔도 하다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 바이브를 즐기고 싶으시면 파당 그랜드 스탠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섞어서 체험 가능한 옵션이 콤비네이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당시에는 이 콤비네이션 패키지가 그랜드 스탠드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는 파당을 갔고 토요일에는 스탠포드를 갔고 마지막 날은 피트 그랜드 스탠드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그랜드 스탠드 구간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티켓 가격이 한 130만 원대. 이번에는 콤비네이션 구성이 좀 아쉽더라고요. 올해는 콤비네이션 패키지의 그 구성도 좀 달라졌고 제가 갔던 옵션은 아예 없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날 피트를 보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 콤비네이션 구성은 피트가 토요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티켓 값은 조금 더 내려갔어요. 120만 원 미만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왕이면 마지막 날 피트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나한테 주어진 예산, 이제 맵을 보면서 요 정도면 내가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 하는 구간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소.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서킷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숙소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주변의 호텔들, 펜퍼시픽, 스위스호텔, 마리나 베이 샌즈, 플러턴, 선수들도 그 근처 호텔에 많이 묵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자만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호텔들이거든요. 이런 곳은 그냥 사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여기에 묵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런 데는 평소에도 1박에 4, 50만 원 이상인데 그 그랑프리 시즌이 되면은 막 80부터 시작하고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사실 부담스러운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다행히 싱가포르는 MRT,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실 버스로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트리트 서킷이니까 그랑프리 기간에는 도로를 다 통제를 하거든요. 평소에 버스 노선과 그냥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철로 이동 가능한 그래도 20분 이상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숙소를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어느 역 쪽이 좋냐? 서킷 맵을 보면 출입구에 가까운 역들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크게는 시티홀, 프롬나드, 레플스 플레이스, 에스플러네이드 요 역들과 접근성이 좋은 숙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서킷과 가깝기도 가깝지만 시티홀 역 근처에는 레플스 시티, 프롬나드 근처에는 선택시티라는 쇼핑몰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뮬러1 관련 이벤트나 리버리 전시, 심레이싱, 스토어, 팝업 등이 있어서 구경하고 서킷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플스 플레이스 역 근처는 싱가포르 랜드마크로 유명한 머라이언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서킷 안으로 들어가기도 좋겠죠. 그리고 에스플러네이드 역은 에스플러네이드 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홀 지하가 먹을 것도 좀 있고 화장실도 쾌적하고 낮 동안 엄청 더울 때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신해 있기가 되게 좋거든요. 마리나 베이 샌즈 뷰도 굉장히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홀 지하에서 쉬다가 서킷 안으로 입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나이트 레이싱이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은 특별히 그 땡볕에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보다가 서킷으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일정을 어디에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역을 정하시고 그 역들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에 숙소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부기스 스트리트라는 곳 근처에 묵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관광지인 하지레인 그리고 술탄 모스크 이런 데랑 가까운 곳입니다. 지하철로도 쉽게 갈 수 있고 걸어서 도보로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하철이 너무 붐비거나 끊겨서 못 갈 경우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숙소를 잡았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묵었던 그 호텔의 컨디션은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1박에 17에서 20만 원 사이 호텔이었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숙소를 끊어야 된다면 가까운 데 근처는 많이 자리가 없을 테니까 저라면 차이나타운 쪽도 찾아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하철로 그냥 가면 되고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최근에 신축 호텔도 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당장 가야 된다. 뭘 챙겨가야 되냐? 준비물. 무조건 시원한 옷, 무조건 편한 신발.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덥고 또 습한 나라예요. 제가 갔을 땐 9월이었고 올해는 10월이지만 사실 그 한 달 차이가 엄청 크게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1년 내내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내 쇼핑몰도 되게 잘 돼 있고 안에서는 너무 시원하지만 그랑프리에 간 여러분은 그 밖에서 계속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 땡볕과 그 습한 날씨에 그냥 거기 계속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옷, 이렇게 긴 바지 말고 최대한 바람 잘 통하는 재질로 반바지로 입으시고 요즘 다이소 가면은 여름 용품들 진짜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에 두르는 냉감 쿨시트랑 시원한 쿨감 드는 물티슈 이런 거 꼭 챙겨가지고 이거 선풍기도 사실은 바람이 더울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는 돼요. 아무튼 그 시원한 나를 시원하게 해줄 그 물건들 아이템들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 편한 신발 신으시고요. 정말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상설 서킷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다양한 구간을 보려면 진짜 많이 걸어야 돼요.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정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신발 신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예비용으로 한 켤레 더 챙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싱가포르는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갔던 해에는 경기할 때는 안 왔는데 그 전년도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파당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잔디랑 흙이랑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완전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신발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신발 한 켤레를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더 챙기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크록스를 챙겨갔는데 크록스도 일반 모델은 사실 비 올 때 되게 미끄럽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터 레인이라는 모델을 신고 갔었고 그거는 비 올 때 좀 덜 미끄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에 양말 신고 다니다가 중간중간 일정 중에 살짝 비우면 그냥 양말 벗고 맨발로 그거 신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크록스를 한 켤레를 챙기시던 아무튼 예비용으로 신발을 하나 더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비.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비 하나 정도는 가방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갖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핸드폰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핸드폰이 발열이 돼가지고 배터리 닳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꼭 보조 배터리를 여러 개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챙기면 안 되는 거. 일단 먹을 거, 음료, 반입 금지입니다. 600ml 이하의 빈 생수병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식수대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이게 쫄쫄쫄쫄쫄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안에서 시원한 거 그냥 사 드시면 되고요. 음식도 뭐 이런 하다못해 조그만 에너지바 같은 것도 다 잡거든요. 싱가포르는 그 가방을 열어서 파우치까지 다 오픈해가지고 일일이 다 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그냥 일절 먹을 거는 그냥 못 갖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플러네이드 홀 지하 이런 데 토스트 박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사 드시면 되고요. 또 반입 안 되는 거. 30cm 이상의 카메라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대포 카메라 같은 거 있죠? 망원 렌즈 같은 거 달려있는 그런 카메라?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시고 조그만 이제 미러리스 같은 거 있죠? 브이로그용.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삼각대는 안 됩니다. 그게 늘어나던 늘어나지 않던 세울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삼각대나 셀카봉은 반입 금지 물품이니까 가져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검사하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보관함이 뭐 입구마다 다 마련이 돼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숙소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입 금지 물품은 챙겨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검사도 빨리 끝날 수 있는 작고 컴팩트한 가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돌아다니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가서 뭘 즐기고 오면 좋을까요?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가장 큰 메리트는 스트리트 서킷 그리고 나이트 레이스라는 점입니다. 경기 직관도 재밌지만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다 그 기간에는 그냥 촌부 포뮬러 1 F1 축제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역에서 내리면 모두가 다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막 포뮬러 1에 대한 관심도가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단계지만 사실은 뭐 길거리에 이렇게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고 뭐 백화점에 뭐 따로 광고 붙어 있는 것도 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포뮬러 1 광고 붙어있고 선수들 막 이미지 이만하게 붙어있고 온 세상에 포뮬러 1 팬들만 가득한 것 같아. 막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플스 시티 그리고 선택 시티 이런 곳에 가면은 스토어들 관련 이벤트들 이렇게 막 그 반응 속도 테스트하는 거랑 심레이싱이랑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일정을 앞당겨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관련 팀들이 주최하는 이벤트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진짜 막 찐으로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은 선수들이 묵는 호텔이나 자주 가는 바 이런 데로 알려진 곳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만남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싱가포르다. 그런 메리트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출퇴근길을 노려볼 수 있다. 전에 상하이 직관 가이드 영상에서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고 되게 폐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내가 패덕 티켓 소지자가 아니어도 그 패덕 입구 앞에서 드라이버 출퇴근하는 시간에 드라이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들이 또 팬 서비스가 대체로 다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들이 몇 시에 몇 분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저는 더위에 정말 약했고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포기를 하고 출퇴근길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드라이버들을 만나고 싶다.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존 1 티켓을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싱가포르 플라이어 있죠. 그 관람차. 그 관람차 바로 아래가 패덕 입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시거나 경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하염없이 영원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가시는 김에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이 언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갔던 당시 경비가 얼마나 들었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23년도 기준 그랑프리 일정은 9월이었고요. 저는 1월에 예매를 했습니다. 대충 7, 8개월 전에 예매를 한 거죠. 항공권은 40만 원 정도에 예매를 했고요. 그리고 숙박은 토탈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1박에 한 20만 원대 정도로 잡은 거죠. 물론 여기서 더 좋은 숙소를 가면은 이제 더 비싸게 드는 거고
뭐 캡슐 호텔 위주로 해가지고 가면 더 저렴하게 드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티켓 값은 130만 원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때는 2023년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올해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달라진 점이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포뮬러1 서머 브레이크 기간이잖아요. 직관 가시는 분들은 그동안 잘 준비하고 또 충전하셔서 재밌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